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경선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청해부대 전체 부대원의 90%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대전 카드에 교통복지카드 기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평창원 봉평면 건강위원회가 비대면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가 호미곶 해맞이 광장 내 여행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후보 간 내홍을 겪으면서도 경선 일정을 고수했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코로나 4차 대유행에 결국 경선 일정을 한 달가량 연기했습니다. 지난 11일 본경선에 진출할 6인의 후보가 선출된 뒤 본경선 일정을 준비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당초 8월 7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역 순회 경선을 가진 뒤 9월 초 예정이었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사실상 5주 연기하게 됐습니다. 19일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민주당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본경선 일정을 4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올림픽이나 추석 연휴 기간 등을 고려해서 처음은 4주, 후반부는 5주가 연기되는 그런 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7일 대전 충남에서 시작하기로 한 첫 순회 경선은 9월 4일에, 9월 5일 서울에서 종료하기로 했던 마지막 순회 경선은 10월 10일로 미뤄졌습니다. 마지막 10월 10일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종 후보는 10월 중순 치러질 결선 투표에서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일정은 밀리지만 권역별 순회 경선은 기존대로 총 11차례 진행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모두 5주 경선 연기 발표 이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당의 경선 연기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선당 후사의 자세로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당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5주 연기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른 추가 경선 연기 가능성도 실제적으로 우리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할 것입니다. 청해부대 전체 부대원의 90%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월 문무대항함을 타고 아프리카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으로 떠나 작전 중이던 청해부대 제34진 장병 300여 명 가운데 코로나 확진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이에 군 당국은 청해부대원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18일 현지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2대를 급파했으며 20일 오후 청해부대 34진 문무대항함의 장병들이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한 부대원들은 전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증상 경중에 따라 군병원 2곳과 군생활치료센터 1곳 등으로 입소했습니다. 특히 문무대항함 승조원 301명 중 271명이 확진되면서 조기 귀국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중에는 문무대항함의 함장과 부함장도 포함됐으며 장교 30여 명 중 19명이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지난 15일 파병 지역에서 시행한 유전자 증폭 검사 때는 음성 50명과 판정 불가 4명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문무대항함 집단 감염 사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장병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감기약 처방만 있었다는 아버지의 주장이 알려지면서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파병 사상 초유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사태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서 장관의 사과는 지난 15일 6명의 장병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닷새 만인데요.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부실급식, 공군 성추행 등에 이은 6번째 사과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청해부대 집단 감염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해외 파병 군 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전체 부대원의 9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초유의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각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규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이 퇴행적 인식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발언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을 도마 위에 올리며 88년도 퇴행적인 인식이라고 맹공에 나섰습니다. 주 120시간은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17시간 이상 일을 해야 가능한 시간인데요. 대선 주자 입에서 120시간 노동이 언급되니 오죽하면 18세기에나 어울리는 노동관이란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윤 전 총장 측은 여권에서 발언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연하게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독재자가 일주일에 120시간을 갖다가 일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해당 발언은 윤 전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황이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이라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병원,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노동을 바라보는 윤 후보의 퇴행적인 인식이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며 타임머신을 타고 쌍팔년도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비꼬았습니다.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20시간 노동을 말하는 분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진짜 대한민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요즘 말로 이거 실화냐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전태일 열사의 시대와 비교, 120시간 노동에 대해 어불성설이었다며 참으로 암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120시간이면 주 5일을 하루 24시간씩 1분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윤 전 총장이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고충을 대변해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여권이 120시간이라는 표현을 놓고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연간금리 1.5% 가운데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0.8%가 적용됩니다.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신용보증서 등의 담보 능력이 있어야 하고 융자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담보평가액은 8월 6일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월 26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강북구청 6층 일자리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강북구가 구 청사 인근의 시범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7월 19일부터 연장합니다. 선별검사소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일요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2시부터 1시, 6시부터 7시까지는 시설 소독 등으로 인해 검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공영 주차장 외 강북구민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지역사회의 선제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마포구청장과 경찰청장이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방역수칙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마포구청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홍익대 인근 번화가에서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점검은 현장 업소를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현장 점검요원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김 청장은 지금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를 위해 국민 모두가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마포구와 경찰청은 이번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 지자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최근 지역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대전시가 7월 26일부터 환경미화원, 학원과 콜센터 종사자 등 19,9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합니다. 세부 대상자는 학원, 청소년 체육시설, 아동 청소년 시설, 장애인 시설, 정신건강시설, 노인시설, 환경미화원, 의용소방대, 영무원, 택시, 버스 집배원 등이고 이미 예약 접종했거나 상반기 우선 접종 미동이자 50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접종을 위한 예약은 7월 22일부터 24일 18시까지 사전 예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역 예방접종센터 5개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시민은 사전 예약과 접종 기간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전시가 지역화폐 온통 대전카드에 교통복지카드 기능을 탑재해서 사용자 이용 편의 제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의 교통복지카드 기능에 온통대전카드를 결합한 교통복지카드를 7월 20일부터 발급합니다. 신규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중 온통카드 결합을 원하는 경우 기존 교통복지카드 이용자 중 온통카드 결합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현재 대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는 30만 6천 명입니다. 또한 발급 신청은 신분증과 무임승차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 대전시 소재 하나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되고 카드 결합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부모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왔습니다. 광주시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33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16곳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대상 시설에는 내년까지 내외벽 단열재 교체, 고효율 냉난방 장치 설치, LED 조명 설치 등이 이뤄지며 특히 에너지, 생활환경, 미관 등은 신축 건물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7억 원을 투입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보육 환경에서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 편한 광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생활 환경이 개선돼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 교직원 등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이 봉평면 소재 효성문항 백리길 1구간에서 봉평면 건강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대면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효성문학 백리길의 5개 구간 중 1구간의 일부를 걷는 행사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주인공들이 걷던 길을 따라가며 이호석의 문학적 발자취를 느끼며 걸을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이호석 선생이 평창초등학교까지 다니던 강과 들, 숲 등 옛길을 따라 아름다운 고장 평창자연경관을 즐기며 걸었습니다.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마치 소설 속에 와 있는 듯한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횡성군이 국토지리정보원과 2021년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 제작 사업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제작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치 지형도는 항공 및 지상 측량을 통해 지상의 지형 지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제작하는 도면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군비 총 5억여 원이 투입되며 사업 지역은 횡성읍, 우천면, 둔내면 도시지역 일원 약 20.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제작된 수치 지형도는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각종 개발 사업과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행정업무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의 K-뷰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유치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충북도는 정부가 공모에 들어가면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가 올 하반기 선정하는 K-뷰티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총력전에 나섭니다. 우선 K-뷰티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준비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치와 향후 조성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구 용역에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기대감은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 수립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정부에서 공모에 들어가면 곧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공모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보건복지부 등의 청주 오송오창이 채적지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화장품 제조 판매 기업 116개가 둥지를 트는 등 직접화가 강점입니다. 생산량은 전국 34.6%, 수출량은 28.3%를 차지하고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가 자리해 산학연관의 조화로운 화장품 산업 발전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이 구축되고 클러스터 조성 목적 중 하나인 전문 인력 양성과 부합하는 국제 K-뷰티 스쿨도 오송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김일권 시장이 민선 7기 3주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시정의 중요 방향과 미래 비전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언론인 20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 시장은 지난 3년이 도시 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과정이었다면 남은 1년은 시정의 핵심 중점 사업을 차질 없이 완성시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시간이라 말하며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했습니다. 소통과 참여의 박차를 위해 현장 행정, 소통 콘서트, 주민 참여 예산제, 시민 참여형 위원회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의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교육과 문화의 융성을 위해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과 문화재단 설립 등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사송신도시 가산산단, KTX 물금역 정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안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양산시 공식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포항 관광산업 발전의 보폭을 넓힙니다. 포항시는 호미곶 해맞이 광장 내 여행자 센터를 개소했는데요. 특히 이날 개소식에서는 포항 지역 관광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포항 관광 발전을 위한 생생한 의견도 모았습니다. 포항시는 12일 호미곶 해맞이 광장 내 여행자 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포항문화관광협회,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협의회 등이 참석해 호미곶 여행자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포항시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 내에 위치한 여행자센터는 포항의 관광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여행자 및 어린이 전용 휴게 공간을 갖춰 관광객들이 여행 중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수화물 보관대와 모유 수유 공간, 휴대기기 충전시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 포항을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편안한 관광을 즐기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시는 지역 관광업 종사자와 포항 관광산업의 새 출발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강덕 시장은 간담회 참여자들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시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포항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 연맹과 청소년 해양교육원 민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한국해양소년단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국도비 119억 원 등 총 180억 원을 들여 여수 세계 박람회장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돼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과 해양 레포츠 시설 체험,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등 해양안전교육과 더불어 국내외 청소년 행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인 전북지역평등지부가 익산시의 특별교통수단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집회를 통해 직장 갑질과 고용 불안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를 해고한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 지회에 대한 익산시의 지도감독을 촉구했으나 한 달이 지난 지금 해고철에는커녕 현장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익산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 지회가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과 주말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해온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들은 이용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임실군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양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실군이 나눔과 희망을 테마로 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현재 총 20가구 중 11가구를 완료한 가운데 나머지 9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은 작년에도 9,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계층 25가구에 대한 주택 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임실군 관계자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전북 정읍철도농공단지에 250억 원 규모의 철강 제품 공장이 신설됩니다. 자세한 내용 양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정읍의 대표 향토기업인 DSMP가 정읍시 이원면을 소재한 철도농공단지에 250억 원 규모의 철강 제품 공장을 신설합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DSMP는 철도농공단지에 250억 원을 투자해 공장 신설과 함께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와 전북도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임을 전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는 DSMP가 정읍시를 넘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훌륭하고 모험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벌쏘임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주위의 벌집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벌을 자극하는 향수와 화장품 등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